오락가락하는 시장 속 여유 자금을 둘 곳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달러로 수익 받는 미국 채권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벤트 기간 중 NH투자증권에서 이벤트 대상인 미국채를 처음 거래하시면 선착순 1000분께 시원한 커피를 드리고요. NH투자증권에서 미국채를 순매수하시면 최대 10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타 증권사에 있는 미국채를 나무 계좌로 입고하셔도 최대 10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해 드린다는 사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미국 채권 투자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은퇴 파이어 얼마면 가능할까요? 공식은 연간 생활비의 25배입니다. 월 300만 원이라면 9억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1억이나 3억으로도 가능합니다. 비결은 맞춤 ETF 포트폴리오 설계. 꼭 사야 할 ETF 몇 가지와 설계 방법만 배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은퇴 파이어 금융소득 만들기. 10시간 만에 월 현금 흐름 로드맵 완성. 지금 하나 원큐 ETF 한 주만 매수해도 정가 19만 9천 원 강의가 무료. 지금 링크 클릭하고 당신만의 현금 흐름을 시작하십시오. 투자에 대한 궁금증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셨죠? 투자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면 밥보다 투자 하나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종목, 산업, 투자 전망,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을 밥보다 투자 하나 출연진이 직접 듣고 방송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정성껏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맛있는 점심 한 끼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밥보다 투자 하나 이벤트에 참여하십시오. 매주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자들인데 재밌습니다.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예요. 선 예매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미 파장은 났습니다. 중국산 배 가격 올리는 거 신은 미국에게 선은 주지 않는 양아치입니다. 이거 심각해요. 포르쉐 미래를 지금 볼 수 이게 좀 수상하다면 자칫하면 군부 독재시로 가는 거 아니야? 재벌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야, 이 집 설명 진짜 잘하네. 믿고 보는 고퀄 정보 맛집 압권입니다. 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 요즘인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오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좋다. 네, 각각 0.6%, 0.5%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가 3,250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삼성전자 2% 넘게 지금 올라주고 하이닉스도 오늘은 약간 좀 폭이 작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갑니다. 야, 삼전 72, 72라는 숫자를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72,400원. 네. 야, 올라가야죠. 지금 뭐 8층, 9층에서 손 흔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갖고 있어요? 예, 저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삼전은 그냥 저는 약간 지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게 가지고 있는데 네. 어르신분들 특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삼전 예전에 사놓으신 게 많이 많으시죠? 뭐 많이 몰려있다고 있고. 하시는데 응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혜씨, 관세 협상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경계감, 기대감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도 출동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김동관 부회장도 가 있고 약간 뭐 민간에서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러트닉 만났다. 2시간 동안. 네,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는 것 같은데 러트닉이 한국
모든 걸 가져와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약간 좀 겁주는 말을 했습니다. 겁은 계속 주고 있어요. 네, 뭐. 겁먹지 않아. 네, 잘 좀 협상되기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네. 수요일입니다.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만나볼 시간이죠.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정우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네, 것 한 같아요. 3주 만에. 네, 부장님 중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날 좀 챙기고 그러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요새 조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좀 많이 처지기도 하고, 네. 예, 눈도 조금 이렇게 시렵기도 하고, 이건 노안인 것 같긴 한데. 눈이 시렵네. 예,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하기 전에 아, 네, 늘 그렇죠. 자기소개로 소개를 한번 처음 보신 해주시고. 분들 위해 네. 친절하게 그렇게 시작해 주시니까 오늘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루틴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역시 네. 우리 홍 앵커님밖에 없습니다. 전 너무 익숙하실까봐. 네. 저는 지금 제가 원래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영업점에 나온 지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를 어필해서 저도 고객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자료 좀 띄워주시면요. 네. 제 이제 뭐 연락처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 저는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는 PB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본사에서 해외 주식 랩운용부 운용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2015년부터 미국 주식을 계속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과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수익이 안 난다. 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한번 찾아와 주시면 네. 제가 진단도 해드리고 좀 솔루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이제 몇 분 오신 분들이 있는데, 뭐 광양? 뭐 이런 데서도 전남 오시고, 광양. 예. 뭐 감사하다. 휴가 쓰시고 네. 쓰시고. 예, 어차피 그런데 몇 분 계신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도 투자를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와요. 아, 그래요? 고수분들이 예, 오시는구나. 지금도 수익률이 너무나 좋고,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배울 점들이 많으신 네. 분들이, 그래도 뭐 제 방송을 좋게 봐주셔서 연락해서 오신 건데, 오히려 지금 현재 막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보다 지금 너무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거래를 해주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맞아. 고민이 아.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같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주식 시장도 계속 이 흐르는 물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던 대로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진화하지 않으면, 맞아. 네. 계속 내 자신이 발전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배워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창 시절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무실 더 갑니다. 질문하러? 물어보러. 저는 교무실 엎드려 뻗쳐 하루만 가봤는데. 교무실 무서웠잖아요, 사실 가는 네. 거. 쟤는 공부도 잘하면서 맨날 선생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또 투자도 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부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쉬었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장이든 미장이든 요즘에 정말 성적표 잘 나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또 시선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지금 뭐 버블 곧 온다 뭐 이런 얘기부터 아직 뭐 낙관론으로 뭐 더 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부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7월 아마 2일 방송이었을 거예요. 7월 2일 방송에서 미국은 이제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감히 선언을 했었고요. 그 이제 근거를 뭐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이제 수급 요인까지 네. 이렇게 하면서 7월 초에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약간 제가 조금
잘 맞았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 이후로 5주 연속 상승을 했고, 뭐 S&P는 3%, 나스닥이 이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뭐 되게 만족스럽지 않다. 뭐 미국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들어올 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속도로 가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거지. 네. 너무 급등락을 하면은 또 이제 반락이 세게 나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8월은 여전히 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좀 챗 GPT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8월은 이제 범피한 구간이 이렇게 조금씩은 있겠지만 네, 결국은 좀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 기전은 뭐 이런 정책 기대감 이제 트럼프가 관세로 초반에는 증시를 많이 소위 말해서 조금 프레셔를 많이 줬었죠. 네. 근데 앞으로는 좀 당근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들의 수요가 저는 예상 외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선 증시가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증시가 좋으면은 사람들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신고가 미국 흐름도 미국 소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지금 대체로 잘 나오고 있는데 3분기는 아마 S&P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이란 부분, 이런 부분이 유동성 개선되는 부분도 있어서 8월에는 뭐 7월의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여러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뭐 어제처럼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정 시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언제 사라는 거냐? 조정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 3일 빠지면 사면 된다. 아, 2, 3일 정도 네. 빠지면 네. 들어가도 된다. 네, 근데 2, 3일 민준씨가 정도 2, 3일 빠지면 약간 이제 불안감이 스멀스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세계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기사 약간 나올 수도 있어. 3일 빠지면. 부정적인. 네,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네. 네 가지의 축을 기억하시고 네, 네, 매수를 좀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이제 부장님 밈주식 열풍 막 분다고 이런 얘기 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이제 2020년, 21년에도 뭐 게임스탑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이제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는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게임에 들어가지 거기는 않고. 네. 거기는 이제 거기대로 또 논리가 있는 것 같고 네. 저희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그런 경기 회복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개선 그리고 아마 AI 쪽의 핵심 기업들 이런 쪽 투자하는 거에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쪽 시장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시장을 보고 있진 않아요. 그냥 하나의 갬블링이 현상이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밈의 영역이 있다. 네, 부장님은 맞습니다. 참여 안 하시고. 그렇지, 네, 네, 그렇지. 근데 게임스탑 말씀도 해주셨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밈이잖아요. 최근 맞아요. 몇 년 사이. 네. 근데 이것도 꽤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주 짧았던 것 같지 그렇죠. 않은데. 오래 갔었고 한 2년? 오죽하면은 그런 밈주식이 수급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빅테크들 주가가 막 하락하는 그런 오, 시기도 그 있었어요. 정도까지?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밈주식의 수급이 다 가기 때문에 실적주는 좀 재미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가라앉는 건 가라앉는 거고 펀더멘탈이 우수한 기업들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막 수천 개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모든 주식을 내가 투자해서 돈 벌 맞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집중하는 종목에 나의 투자 철학에 맞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항상 이제 언급해 주신 종목 그동안의 성적이 어땠는지까지 갖고 와 주시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지켜보겠고 또 시장 흐름 볼 때 관세 얘기도 안 할 수 없고 또 다음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부장님? 관세 얘기하시죠. 네, 관세 네. 좋아요. 네. 관세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 결국엔 미국이 이겼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네. 그렇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장님? 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사실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감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감히? 우리나 좀 걱정하지. 왜 감히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관세 협상을 하면 결국은 다른 국가들이 안 따라올 거다. 그리고 보복 관세를 매길 거다. 그렇죠. 초반에는 맞아요.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도 보복 갈 거야. 뭐 캐나다도 그렇고. 막 그랬었죠. 야, 이러면은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은 결국은 치킨 게임으로 간다. 이런 걱정이 많았고, 그러면 결국 물가가 올라갈 거고 경기 침체로 갈 거고, 야, 그러면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되면서 증시도 약세, 채권도 약세, 달러도 약세, 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이 관세 협상에서 결국 전 세계 갑은 미국이다. 예,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힘의 굴복을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40 쳐놓고 20으로 해줄게. 그러면은 20 받는 국가들은 감사합니다. 아니 이 협상 스킬이 진짜 원래 없었잖아요. 이겼다. 원래 없었잖아요. 맞아, 원래 없던 게 생기는 건데도. 예. 근데 정말 이게 트럼프의 협상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들으면 가스라이팅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관세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타 국가에는 오히려 있던 관세도 미국은 무관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비관세, 너네들 우리 미국 상품 안 사는 거 다 개방해라. 뭐 그리고 미국에 투자 많이 해라. 이런 쪽이 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다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제가 그때 뭐 관세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모든 국가가 합심해서 미국과 협상을 안 하면 그러면 기타 국가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럴 리가 배신자가 하나씩 나오면 맞아. 결국은 일본이 15%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버팅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15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계속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아직 관세 협상이 좀 안 된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계속 나올수록 좀 미국에 유리하다. 그 이번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너네 그 정치 상황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너네 50% 네. 이랬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뭐야, 우리 말 들을 수 없어. 왜 우리나라 그 내정에 간섭하냐?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은 또 관세 협상은 브라질이 매달리고 있고 미국은 안 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역시 갑은 좀 미국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보통 보면은 관세 서한에서 한 절반, 뭐 요 정도로 좀 줄어들었던 것 지금 같아요. 합의 후가 절반에서 10 정도, 10% 정도 깎아주는 정도. 그래서 한국 증시도 지금 관세 협상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시장의 지금 컨센은 뭐 25 했던 국가들이 보통 뭐 한 15%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정도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히려 네. 근데 관세가 8월 1일 넘어가서도 관세 협상이 안 되면 이거는 한국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되는 걸 가정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증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뭐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임했던 국가들은 미국이 이제 대체로 깎아줬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합의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산 제품 구매, 그다음에 자국 시장 개방,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미국은 이제 빅테크들 그런 비관세 장벽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잉 같은 데는 아주 대놓고 그냥 비행기 세일즈 해주고, 네. 반도체 엔비디아 GPU도 세일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투자가 확대되면 이제 미국 경기에는 도움이 되고, 미국 증시에도 결국 관세가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보다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달러도 약세에서 조금 강세 방향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한테 이렇게 저희가 쩔쩔 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 시장이 기타 국가 대비 좀 압도적으로 큽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네, 정말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2등인데 중국이랑 비교를 해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정도. 네. 그 중국이 크다 한들 중국 가서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중국은 이제 다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뭐 가서 핸드폰 자동차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좀 물건 팔아 먹으려면은 이제 규모 있는 그런 국가는 이제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팅기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부장님, 결국에 이제 관세 협상의 골자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관세가 늘어나면 사실은 재정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미국은, 그리고 각 국가에서 대미 투자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돈이 그렇다면 다시 미국으로 더 쏠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했죠. 지금 표정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어제도 물어봤는데, 예. 야, 그럼 다른 나라들은 진짜 피말라 죽으라는 거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미국장 더 좋아지겠다. 네,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요새 축구 어느 나라 제일 잘하죠? 축구요, 뭐 스페인, 아직도 유럽이 잘하지 않나요? 유럽이 잘하고 저는 이제 브라질이 워낙 잘할 때 축구를 많이 봐서 그런 이펙트가 옛날 삼바 있는데 축구, 네.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하면은 우리는 한국을 응원해야죠. 그럼요. 근데 배팅은 브라질에 해야죠. 이게 냉정해야 되구나. 네, 그래서 투자를 우리가 자꾸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투자를 자꾸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강한 쪽에 옆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이제 미국이고, 또 미국에서도 자꾸 종목을 할 때 자꾸 2등주, 3등주 뭐 안 오른 거, 그다음에 뭐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남들이 좀 많이 좋다고 하고 주도주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강한 쪽에 우리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에 저는 아직도 역배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역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채팅창에서 백두산 호랑이님도 아까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결국에는 관세 미국이 지금 이긴 거다,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 물론 많고 현상이 그런데 결국에는 나오는 얘기가 계속 우리가 옛날부터 걱정했던 게 결국 미국인들이 손해 아닌가? 이거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게 되면 가격으로 다 전가될 건데, 근데 아직은 이게 좀 잠잠한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관세 효과로 지금 물가가 별로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 결국은 수출하는 국가에서 가격을 다운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의 자동차들이 가격을 많이 디스카운트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왜냐면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체가 아예 안 돼. 이런 것들은 결국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하는 업체에서도 가격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그걸 사야겠죠. 근데 뭐 대체가 예를 들면 자동차 미국 내에서도 생산한 자동차 있잖아요. 포드, GM, 테슬라 같은 자동차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자동차의 수요가 조금 더 몰릴 수가 있으니까 경쟁을 하려면은 이제 좀 가격을 좀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중고차라는 대안도 있고. 난 비싸면 그냥 안 사, 나 대중교통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리면 그만큼 우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인플레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수요가 줄을 수도 있고 대체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화 소비도 있지만 서비스 소비가 더 큰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물가에 악영향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만큼은 좀 아닐 것 같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서 IMF가 성장률 전망치 이런 걸 내놨는데 우리는 좀 낮게 떨어졌어요. 잡았고 미국은 좀 높게 올린 것 같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관세도 있지만 BBB 법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지탱해 줄 거다. 이런 게 좀 근거더라고요. BBB 법안도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는 결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는 요인이지만 BBB 법안 내용이 이제 대체로 미국 기업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한다는 거죠. 이게 관세 불확실성을 대비한 선제적인 경기 부양이 되고, 공제 혜택, 이런 감세 혜택, 그다음에 소비 부양,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연준은 뭐 금리를 인상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든 동결. 네, 언제든 경기 하강을 대비해서 금리 인하 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이 이제 유동성 증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저희가 말하는 그런 물가 지표 한 번 안 나오면 좀 주가 빠질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고용 지표가 좀 안 나오면 경기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감세 정책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빠지면은 좀 미국은 좀 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지금 스케줄표 다음 장에 가져오신 것 같은데 뭐 실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지표들도 나오고 관세도 중요하고 뭐 정말 몬스터 위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스케줄 한번 체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케줄 한번 보시면 위에가 제가 실적 발표. 예, 뭐 중요한 기업들이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까지는 뭐 기업들 실적은 많았는데 많이 이슈됐던 게 이제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가 그거 아침부터 20몇 프로 그렇죠. 뭐 폭락했다. 예, 뭐 저희 우리 어머니도 지금 맞고 계시긴 하는데 네네네네. 이게 뭐 미국에서 너무 비싸게 팔아왔어요. 그러니까 전망이 네. 정말 안 좋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잘 되는데 이게 뭐 역성장은 아닌데 시장 상승이 뭐 15, 20% 예상을 했는데 뭐 한 10% 성장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내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만 치료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경쟁이 좀 치열하고 또 미국에서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받았던 것들이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퀄컴 그다음에 목요일은 애플, 아마존, 뭐 그러네요. 코인베이스도 요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뭐 FOMC 금리 결정이 뭐 금리가 뭐 내리진 않겠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그렇죠. 발언이 뉘앙스가 중요하죠.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6월 물가, 그다음에 7월 고용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도 중요한 기업들 많고 지표도 사실 이 정도면 3종 세트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물가, 기준금리의 고용, 물가의 고용.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많은 조금 그런 기간이고요. 뭐 모든 게 다 유리하게 뭐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좀 너무 낙관 편향이 있을 거고 네. 뭐 한두 개 지뢰 밟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큰 그림은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주식을 이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은 나오는 지표들 중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뭐 물가랑 고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있고, 예상을 하시고. 왜냐하면 뭐 달러 약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AI 수요가 클라우드 기업들 오라클이나 구글 같은 경우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그런 AI 수요, 클라우드 수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물가와 고용을 봤을 때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가 좀 뛰고. 고용은 또 꺼지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리기도 물가 때문에 어려운데 아하. 경기는 이게 좀 안 좋네 하면서 약간 이게 외통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가도 높고 고용도 괜찮으면 괜찮고 물가도 예상보다 낮고 고용도 낮으면 금리 인하하면 되겠구나 이런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잖아요. 두 개니까. 그렇죠. 2 곱하기. 근데 네. 물가는 예상보다 많이 높고 고용은 조금 예상보다 많이 안 나오면 요거는 조금 시장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는 괜찮을 거다 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실적 잘 나와도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이 안 좋으면 맞아요. 주가가 좀 가차 네. 없이 좀 이런 것도 있고 이번 주에 애플 메타 나란히 메타 먼저인가요? 네. 발표를 하는데 요즘에 메타가 인재를 거금을 주고 막 이런 네. 애플도 또 간밤에 뺏겼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발언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뭘 좀 주목해 맞습니다. 볼까요? 근데 이제 저는 네. AI가 지금 가장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클라우드.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지금 이 클라우드 3사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 1등, 마이크로소프트 2등, 구글이 이제 3등인데 어. 요게 이제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성장은 계속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상적인 성장률이에요. 40%, 30% 성장률이 계속 나온다는 건. 근데 요 구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률이 올라왔는데 네. 구글과 아마존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올해 연초부터 주가 퍼포먼스는 이 3사가 갈렸는데 아, 주가가 저 정도로 차이가 나는구나. 클라우드에서 매출 점유율을 올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연초 대비 야, 21.6%,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한 6%대, 예. 구글은 이게 사실 어저께 오른 건 제가 반영을 못 했는데요. 네. 예, 한 1.7%로 클라우드 성장률이 하락했던 두 회사는 주가가 시장 대비 부진했고 클라우드 매출이 올라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 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이 업체들 새 업체들을 클라우드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다행히 우선 구글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 클라우드 매출이 성장률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도 앞으로는 좀 주가가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서 구글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네. 너무 쩔어 있다. 맞아요. 네, 그래. 근데 조금 이제 주가가 조금 괜찮을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실적 발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네. 구글만 잘했을까? 구글만 잘했으면 구글 주가가 더 좋겠죠. 근데 대체로 다 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클라우드에 대한 조금 붐업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빅테크 클라우드에서도 1등을 선호하시나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네. 아마존이 1등인데 이제 아마존은 조금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꺾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제일 잘하는 거는 챗GPT의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제미나이의 구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선은 발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민키님이 아마존 지지리도 안 간다고 지금 울고 계시거든요. 채팅창에서. 그래도 지금 올타임 하이에서 마이너스 한 4% 수준이에요. 내가 최고점을 잡았어도 네.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다 빅테크는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 흐름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쉴까요? 2부에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정우창 부장님의 투자 아이디어 투자 엿보는 아이디어.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창 부장님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리뷰를 워낙에 철저하게 리뷰도 해주시고 해주시고 저는 실제 투자 아이디어만 얻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조금씩 이제 참고를 하면서 용돈벌이가 됩니다. 실제로. 네, 네. 오늘 중복에 치킨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네. 시작해보죠. 우리 우리가. 준영님께서 네. 뭐 관세율 확정됐다는 지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의도가 제일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곳인데 아직 저희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랬으면 진짜 좋겠고. 아직까지는 이제 돈은 말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너무 우리가. 확정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자, 이번 주 투자 아이디어 우리 리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선혜 씨. 그러니까요. 성적이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네, 그동안 한번 리뷰 펼쳐 보시죠. 괜찮았어요? 성적이? 제가 봤을 자신감이 때는 있어요. 앵커님이 네. 언제 미끄러지나, 언제 떨어지나 아니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 조금
좀 실패 사례들이 좀 나왔으면 그래요. 하는 좀 바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맞아야 될 거 빨리 좀 맞고 싶다. 네. 너무 이제 급격하게 또 몰려서 올까봐 사실 평균 회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주식을 하면서 모든 종목을 맞출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6개, 4개, 7개, 3개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높여가면 꾸준히 그거를 반복하면 저희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투자 아이디어가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이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도 올랐으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조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올랐다고 돈 버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늘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근데 언제나 쉽지는 않았고 뭐 지금도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CATL이 저렇게 올랐어요? CATL이 엄청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거 맞아 5월달에 말씀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할 거면 2차 전지는 맞아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CATL이 상장하니까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보자 했던 종목이 2달 만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정말 진짜 무거운 주식이죠. 많이 이제 쩔어 있던 알파벳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20% 올랐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알파벳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거워서 이제 딱히 안 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20% 정도면 지금 한 2달간 괜찮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여기 이 페이지에서 뭐 궁금한 회사나 테슬라. 있을까요? 테슬라. 삼성하고의 뭐 이슈도 있고. 네, 테슬라는 그 미래와 지금 현실이 되게 그 상충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투자 비중 안 된다. 그 다음에 2배짜리 ETF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를 봤다면은 훼손되는 부분 없으니까 계속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실적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몇 분기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조금 장기 투자 용도로 가져가시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이러면 뭐 제가 이제 방송에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한번 괜찮다. 아니면 주가가 안 빠졌어도 이런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포텐이 저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진짜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초기에 조금 빨리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가진 포지션 정도 유지하는 정도, 요 정도가 테슬라 전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 뭐 커뮤니티 잘하시는 분들 다 대체로 저랑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이재용 회장하고 화상으로는 만났고 이제 미국 출장 갔으니까 혹시 그렇죠. 직접 만날까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에는 좋고 테슬라는 별 영향 없는 거예요? 뭐 관계가 좀 어떻게? 테슬라도 뭐 삼성 그렇죠. 그냥 둘 다 되게 좋은 거고 둘 중에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삼성이 뭐 좋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팹을 지어놨는데 그냥 놀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직접 수율도 챙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파운드리는 고객사랑 계속 같이 사업을 하면서 역량을 올리는 건데 그거를 테슬라 같은 또 미래 그런 AI에 앞서 있는 업체랑 파트너십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향후 비전을 좀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일반 반도체라든가 아마 전방위적으로 삼성과 테슬라가 좀 협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장도 좀 좋습니다. 진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고 지난주가 이제 제가 아크 ETF하고 골드만삭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5% 정도, 요 정도. 원래 아크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중소형주 하락을 하면서 어제도 한 2점 몇 프로 빠졌는데 그거 반영해서도 요 정도 수익률을 조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아픈 손가락이 파란색이 하나 있네요. 애니컬러라는 일본의 이제 버튜버 뭐 기획사 인데요. 제가 사실 어제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최근에 뭐 엔터나 이런 쪽이 국내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뭐 넷플릭스 포함해서 조금 주가가 쉬는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원래 잘 돼. 네. 네, 원래 잘 돼서 이런 관세나 매크로나 정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립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이런 중립적인 기업들은 어차피 트럼프 관세를 어쨌건 뭐 엔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수급이 가는데 네. 지금은 막 이런 정책의 수혜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군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실적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팜마트도 실적 발표하고 막 급락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잘 된다. 네, 여전히 뭐 지난주도 제가 명동 갔는데 팜마트 거의 발 디딜 때가 그래요. 네, 나도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 발 디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다가는 애기랑 같이 들어가다 애기가 다칠까봐 너무 몰리는. 근데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안전 이슈가. 맞아. 네, 그래서 여전히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를 틈타서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또 회복을 하는, 그리고 애니컬러도 관련된 굿즈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거의 품절이에요. 그래서 뭐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 좀 보죠. 네. 투자 인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엔 저희가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오늘 그래서 조금 큰 그림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성장주 투자의 시초인 필립 피셔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립 피셔,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성장주의 진짜로 아버지인데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저희가 유명하다고 하면 뭐 워렌 버핏도 유명하고, 그렇죠. 네. 뭐 피터 린치도 유명하고, 뭐 많이 뭐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뭐 많이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월가의 그루들도 있고. 근데 이분이 1907년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굉장히 장수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4, 50조 운영하는 그 캠 피셔라고 있습니다. 피셔 인베스먼트. 그분의 아버지예요. 이분의 아들이 캠 피셔. 그분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요 책을 이제 1950년대에 출간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주식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조금 과장하면, 자랑도 좀 하면, 한 수백 권 봤습니다. 네. 그 옛날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 권씩 계속 탐독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다 버렸어요. 왜요? 2권 정도 빼고는 이제 괜히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탑2를 엄마 아버지 책이 있는데 요 책은 이제 아버지 같은 책이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요 책은 제가 조금 좋아하는 주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뭐 지인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절판될 수도 있어서 좀 몇 권을 쟁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쟁여놨는데 여기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되게 성장주 시대잖아요. 성장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체계적인 좀 생각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 책에 대한 뭐 아무런 그 이익 관계는 없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나온 책이라서 싸요. 만 얼마 정도. 근데 이 책의 한 문구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팩터가 있다라고 이제 필립 피셔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기, 그리고 금리, 정부 정책, 인플레이션, 뭐과 이제 제가 블랭크 해놓은 이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프로 TV에서도 뭐 경제학자분들, 뭐 경제 애널리스트들 많이 초빙하시고, 저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 경기는 이 5가지 중에 1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 침체 갈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가 좋으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는 주식 시장을 이제 그 돌아가는 메인 팩터 5가지 중에 1가지일 뿐이다라는 한 가지다. 거죠. 우리나라 보시죠.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좋나요? 아니요. 아니죠.
경기는 막 0%대 성장이고 네, 소상공인 계속 장기 줄라고 하고. 저성장 간다고 하고 네. 내수는 엉망이고 지금 수출도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구간이잖아요. 네. 그 주가 왜 오르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비관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경기만.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경기와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발표하네. 하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거를 넘어서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필리핀 시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5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사실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동안은 막 금리만 볼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맞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23년에 연준이 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는데 주식이 어떻게 가냐? 금리가 항상 낮고 제로 금리 양적 완화해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진짜 씹어 먹을 정도로 봐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가상의 필리피셔라고 제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필리피셔는 어떻게 했어? 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시는군요. 뭐 종종 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메모장에도 주요한 문구들은 써놔서 항상 보곤 하거든요. 근데 23년에 이 주식시장 미국은 굉장히 강세를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은 기술혁명. 기술혁명이죠. 네. 네,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기술혁명이 다른 요소를 압도한다. 네,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기술혁명이 이 5가지 팩터가 다 이제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혁명이라는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3년에. 네. 챗GPT를 써보면서도 그랬고 네.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주요한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의견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 이건 진짜다. 이제 몇십 년 만에 온 정말 큰 혁신이다.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이 좀 시장에 대해서 항상 좀 네거티브한 말씀을 하시는 뭐 JP 모건 회장이죠. 그분도 AI는 이게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혁명 AI 시대가에 지금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거 지금 올라가네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네. 큰 그림은 우리가 이거를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기술혁명, 지금 AI는 진짜다. 그래서 미국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I 기술혁명이 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콩고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뭐 변압기에서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 HBM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메인 본질은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고 나쁘고 뭐 지금 유럽이 더 좋다는데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요소만 봤을 때고 기술혁명 AI의 본질은 미국이다. 유럽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아니고 네. 중국은 2등이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좀 청기누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뿌리는 거야. 네. 이거 진짜 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뭐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저희가 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좀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이 투자 철학으로 그렇죠. 굉장히 큰 기둥으로 잡고 가는 철학이 바로 이 한 장이군요. 맞아요. 아. 네. 일단 아빠와 엄마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책 중에. 네. 아빠를 공개를 오늘 하신 거거든요. 네, 엄마를 엄마도- 나중에 또 공개를 해주세요. 아니, 그러세요. 왜냐면 엄마 누구냐 궁금해서. 맞아요. 엄마는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예, 물어봤었는데 약간 엄마는 박진영 씨, 비밀입니다. 박진영 씨 노래도 생각이 나고 막 그랬는데 네. 자 그러면은 방금 다음 장표가 좀 보여진 것 같은데 애플이 살짝 보였거든요. 자, 그럼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그러면은 제가 뭐 일주일에
뭐 출연하면 2개씩 말씀드리고 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루틴을 따라서 오늘도 좀 2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이제 그 자체가 투자 대상이다. 투자 아이디어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은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의 포지션이 하락을 하거나 시장을 못 따라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게. 그래서 인버스 하시면 안 돼요. 인버스. 네. 시장 올라가서 남들 다 기쁠 때 혼자 슬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지션에서 맞아요. 수익 볼 확률이 적어요. 네. 네. 그리고 인버스 가져가면 염세적이 되잖아요. 망할 거야. 맞아, 계속 맞아.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보고. 그건 그러면은 맞아. 알고리즘이 계속 부정적인 뉴스만 뜨니까. 그런 분들 계셔요, 지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남들 벌 때 나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빠지면 또 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도닥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강세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은 이제 미국 투자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네. 지금 이렇게, 1위가 아니잖아요. 네, 애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애플의 사례를 네. 말씀드리는 건데 애플이 2011년 8월에 엑슨모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때가 330억 달러 요 네.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3조 달러가 넘잖아요. 네. 그때 내가 애플이 1등이 들어왔네. 그럼 이제 애플 사야겠다라고 해서 샀으면 16배 올랐다는 거죠. 저때 제가 아이폰 4를 딱 샀을 시기랑 딱 그때 아이폰 4가 아니라 애플 애플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밈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트렌드를 대변하고 네. 그 시대의 산업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테마를 대변하고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실적이 가장 좋아야 돼요. 네, 가장 좋아야 돼요. 그래서 네.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돌파를 못했던 거는 성장성은 좋았지만 객관적인 실적 자체가 애플한테 많이 좀 떨어지는 국면이었는데 아마 올해 적어도 내년이면은 이 절대 수치도 애플의 영업이익을 엔비디아가 제칠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은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뭐 반도체 현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굳이 따지자면 네. 지금 시가총액 1위다. 시장에서 가장 증명을 해준 거라는 거죠. 이 가격 자체가.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장은 1등 회사라고 이미 다 인정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은 달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포함된 ETF는 사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못 사는 게 이미 비싸서? 1등이야. 이미 산꼭대기에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간다고 따라가질까?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항상 하는 고민이죠. 맞아. 오른 주식이면 오른 주식대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 그냥 뭐 애플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그 한 14년 동안 왕자의 군림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S&P 대비해서 연간 한 3배 정도 이상씩 올랐으니까 우리가 시총 1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연초만 해도 시총 1위가 도대체 누구야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업체를 투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 했다가 네. 엔비디아가 했다가 뭐 애플이 했다가 네. 근데 이제는 윤곽이 이제는 확연하게 된 것 같아요. 엔비디아로?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차이도 2등 마이크로소프트랑 봤을 때 한 15%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로 올라가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서 가기보단 엔비디아가 빠져서 가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뭐 이걸 몰빵 투자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내 포트폴리오에는 좀 들고 가야 된다. 네.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인정한 이제 1등 회사는 네. 나도 인정하자. 이렇게 자꾸 역배팅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역배는 거를 안 좀, 된다. 부장님 그럼 여기서 짚고는 가야 되는 게 애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말씀하시는 엔비디아가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1위.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자. 예, 네.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과거 사례, 네. 네, 지나간 사례로 사례지만 들어주시고. 네. 애플의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한 레포트에는 들고 가자. 엔비디아. 바뀌면 알겠습니다. 팔아야 되겠죠. 좋습니다. 또 있죠.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정책 수혜주로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금융주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책 수혜주는 또 이제 전력 관련주. 전력 관련. 네, 전력 관련주. 그렇죠. 이렇게 전력 관련주 얘기하면은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거야말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그만 좀 얘기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안 오른 걸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태양광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현황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가 네. 굉장히 늘고 있는데 발전소는 그에 비해서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주로 천연가스나 원자력으로 이 부족한 전력을 메꾸려고 하는데 뭐 원자력 뭐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죠? 미국에서도 SMR 엄청 올랐고. 수용 원자로.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전력도 이 경쟁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전력을 가격을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력 가격이 소위 말해서 좀 미쳤어요. 네. 예, 전력 가격이 진짜. 계속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게 15년 때부터 차트니까 네. 지금 10년 사- 네. 보면은 10년 전보다 지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세배 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직전보다도 거의 뭐 네. 10배 가까이가 네. 또 뛰었네요. 네,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력 피크 수요도 봤을 때 지금 올해 여름 진짜 너무 덥죠. 우리나라만 저는 에어컨 파워냉방입니다. 집에서. 전 세계가 근데 더워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맞아요. 이 여름철 전력 피크 수요도 엄청 높기 때문에 그 피크 수요를 계산해서 우리가 전력망을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도 안 도와주고 네. AI도 지금 엄청 전력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태양광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 프로젝트를 자 이제 시작하자라고 해서 전력을 생산하기까지가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다는 거죠. 또 원전은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 지금 전력이 부족해 원전 더 줘 이러면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두산 우리 그 두산그룹에서 이런 원자력 기업들도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실적 안 나오잖아요. 그게 당장 프로젝트가 결정돼서 삽 뜨고 시간이 공장 좀 짓고 걸리는구나. 뭐 이렇게 정비하고 네. 전력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태양광은 빠르면 1년 이내, 뭐 늦어도 1년 6개월이면 전력이 나온다.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업체, 그래서 1등 기업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기업 볼까요? 퍼스트 솔라가 퍼스트 솔라. 조금 될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에 적어놨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태양광도 중요해요. 근데 네. 이제 태양광이 못 갔던 이유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재생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풍력을 특히 싫어합니다. 풍력은 진짜 쓸데없다. 이러는데 태양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OBB 법안을 봤을 때 태양광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 살짝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됐어요. 네. 기간이 조금 줄어든 건 있지만 우리 일론 머스크를 미워해서 전기차랑 그런 탄소 크레딧은 아예 없애버렸는데 태양광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태양광 모듈이나 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중국이 덤핑 물량이 엄청 많았는데 요번에 관세 협상 뭐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동남아에서 넘어오는 것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세게 검열하고 관세 매긴다고 하잖아요. 네. 태양광 쪽이 중국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한번 세탁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강하게 규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퍼스트 솔라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우리나라 한화솔루션도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 주가는 고점에서 한 4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뭐 실적에 대한 전망도 네. 올라가는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까지 깔
깔끔하게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 이것도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항상 리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저희와 함께 또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장님, 정우창 부장님 다음에 또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아우, 저는 진짜 정우창 부장님 저런 아이디어 적어놓고. 늘 적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자, 지수 좀 볼까요? 코스피 0.6%, 0.65% 상승, 코스닥 0.5%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2%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고 현대차 오늘 1.6% 상승합니다. 기아도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자동차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